지금 공관을 한남동 그 공관을 이제 하나 쓰기로 했는데 그 공관을 또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경호시설 하는데 25억. 한남동 공관에 가면 공간이 6개가 있습니다. 육군참모총장 공간입니다. 김 씨는 외교부 장관 공관 곳곳을 직접 둘러봤고 특히 정원 등 외부 조경에 관심을 보인 걸로 분명히 김건희 여사가 개 끌고 와서 외교부 장관 그 사모님에게 70대가 넘으신 분한테 이 안을 둘러봐야 되니 잠깐 나가 있어 달라고 해서 바깥에 정원에 나가 계셨고 비도 새고 또 너무 낡아서 그냥 외교부 장관 공간이 더 살기 좋아 보여서 가고 싶어요라고 솔직히 얘기하면 되지 무슨 비가 새서 간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육참총장 공간을 가보신 거고 또 외교 공간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나서 가보시는 거죠. 육군 총장 공간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문제점을 발견해 바꾸게 됐다는 주장이 석연치 않습니다. 외교장관 공간을 구석구석 둘러보고는 여기가 마음에 들어 TF는 이곳을 관저로 최종 확정합니다. 국가의 벽면 대결을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이런 중요한 문제를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결정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인수위 TF라는 공적 조직 자체가 당선자 부부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유화된 것 아니냐.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부부가 취임 뒤 거주할 대통령 관저 이전 장소가 불과 한 달여 만에 바뀌었습니다. 애초 윤 당선자 자신이 직접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방안을 발표하면서 관저 또한 육군 참모총장 공간으로 옮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까지 배정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관저를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다시 변경한 겁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윤 당선자 부인 김건희 씨의 입김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 의혹이 불붙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청와대 이전 TF 쪽은 사실 무근이다 펄쩍 뛰고 있습니다만 이 해명을 놓고도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을 새로 짓게 되면 다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번 논설에선 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관저 이전 장소가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뀐 일련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저가 바뀌기까지 타임테이블을 명확히 하는 것은 김건희 씨 개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 토대가 될 것입니다. 윤 당선자는 애초 후보 시절 내놓았던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당선된 지 며칠 만에 폐기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전혀 거론하지 않았던 집무실 용산 이전 방안을 벼랑간 들고 나왔습니다. 3월 16일에 처음 용산 이전 방안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불과 나흘 만인 20일엔 윤 당선자가 직접 이전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관저로는 한남동 공간을 쓴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공관을 한남동 그 공관을 이제 하나 쓰기로 했는데 그 공관을 또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경호시설 하는데 25억. 그래서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윤한홍 청와대 이전 TF 팀장은 구체적으로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간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한남동 공간에 가면 공간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조금 손을 봐가지고 거기서 쓰시려고 합니다. 육군참모총장 공간입니다. 이처럼 도련한 집무실 관저 이전 방안에 대해서는 졸속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안보 공백, 막대한 이전 비용, 관저와 집무실을 오가는 데 따른 경호 취약과 시민 불편 가중 등의 우려 또한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윤 당선자는 이 모든 비판과 우려에 아랑곳 없이 집무실 관저 이전을 밀어붙였고 결국 4월 6일 국무회의에선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 원 배정을 의결했습니다. 여기엔 육군 총장 공간 리모델링 비용 25억 원도 전액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통과된 지 불과 보름 만이죠. 4월 19일 채널A에선 관저가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일 인수위가 관저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합니다. 육참총장 공간이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돼서 그래서 그 대안으로 외교 장관 공간을 검토를 시작했고 인수위에선 육군 총장 공간은 비가 셀 정도로 낡아서 대안으로 얼마 전 리모델링을 한 외교장관 공간을 검토하게 됐다 이유를 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2일 김건희 씨 개입을 시사하는 첫 보도가 나옵니다. 복수의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김 씨는 외교부 장관 공관 곳곳을 직접 둘러봤고 특히 정원 등 외부 조경에 관심을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 방문 이후 윤 당선인 측은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로 유력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23일 한겨레도 김건희 씨 방문 사실을 확인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여기엔 김 씨가 특히 정원에 있는 키 큰 나무 하나를 콕 집어 베어내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 또한 담겼습니다. 그러자 인수위 청와대 이전 TF는 24일 입장문을 내어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반박했습니다. 이후에 방문한 것이지 먼저 가서 낙점해서 그 공간을 변경하는데 고려했다라는 점은 오보라고 저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어 25일엔 TF가 관저를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확정했다는 발표를 합니다. 당초에 이제 육군 총장 관사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던 이유는 육군 총장 관사는 지금 거의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취임하기 전부터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 취임식에서부터 가장 빠른 시간에 입주하실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전문가들이 이제 육참 총장 공간을 가서 검토를 쭉 이제 건설 전문가들이겠죠. 한 결과 피도 세고 또 너무 낡아서 사실상 재건축 수준으로 손을 대야 된다. 그러면 시간이 4개월, 5개월 더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도 25억으로는 안 된다. 거의 뭐 2배 이상 소요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이런 답을 했습니다. 우리 김건희 여사 방문 후에 결정됐다는 거는 이제 사실은 저도 왜 그런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참 총장 공간을 이렇게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소요기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 TF에서 외교 공간을 이제 검토를 했고 또 외교 공간을 검토하는 과정에 그게 적절한 것 같다 하는 우리 실무적인 TF의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육참 총장 공간을 검토했을 때는 육참 총장 공간을 가보신 거고 또 외교 공간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나서 가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직접 살아야 되는 집이니까. 하지만 27일 한겨레는 다시 김건희 씨의 외교장관 공간 방문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담은 기사를 내보냅니다. 김 씨는 주말을 이용해 정의용 장관 부부의 생활 공간을 포함해 외교장관 공간을 구석구석 둘러보고는 여기가 마음에 들어 라고 말했다. 김 씨는 공간 정원을 둘러보다 저 나무는 경치를 가리니 베어내야겠다 라고 지적을 했다. 앞서 TF는 24일 김 씨가 나무를 베어내는 게 좋겠다고 발언했다고 한 한겨레 23일 기사 내용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반박했는데요. 실제로는 김 씨의 관련 언급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 특히 기억해둘 부분은 여기가 마음에 들어 라고 김건희 씨가 말했다는 대목입니다. 이걸 어떤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지는 잠시 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5월 2일에는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김건희 씨 방문 상황에 대해 자신이 취재한 몇 가지 추가 정황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장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분에게 직접 들었는데요. 분명히 김건희 여사가 개 끌고 와서 외교부 장관 그 사모님에게 70대가 넘으신 분한테 이 안을 둘러봐야 되니 잠깐 나가 있어 달라고 해서 바깥에 정원에 나가 계셨고 그 사이에 그 안을 둘러봤다. 외교부 장관 부인 70대가 넘는데 네, 그래서 갑자기 와가지고 상당히 잠깐 나가 있어라. 불쾌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전언을 들었고요. 갑자기 그날로 기류가 바뀌어서 인수위 분위기가 갑자기 외교부 장관 공간을 관저로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입장이 확 하루 만에 바뀌었죠. 김건희 여사가 방문한 다음에 바뀐 겁니다. 한겨레 보도가 대체로 맞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없는 부분을 개를 끌고 와서 잠깐 나가 있어달라. 네. 신뢰할 만한 소스입니까? 아주 신뢰할 만한 그런 소식통이죠. 네. 인수위 TF는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TF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김건희 여사가 강아지를 안고 집안을 둘러보며 외교부 장관 배우자를 내쫓았다는 식의 주장은 매우 악의적이고 날조된 허위사실이다. 우상호 의원의 아니면 말고식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 이전 TF는 외교부 공간 방문 과정에서도 외교부와 사전 조율을 통해 외교부 측이 불편함이 없는 시간을 충분히 협의한 후 외교부의 승인 아래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 외교부와 사전 조율을 통한 방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외교부 장관이 행사 중인 상황이 아니었고 장관 배우자와 아예 마주친 사실 자체가 없다. 당시 외교부 장관 공간관리 직원이 함께 있어 장관 배우자와 마주친 적조차 없다는 사실은 명백히 확인된다. 반박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부인과 마주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가 있어 달라고 했겠느냐는 지적입니다. 그러자 이번엔 우 의원이 이틀 만인 4일에 다시 재반박에 나섭니다. 김건희 씨가 네. 그 사랑하는 강아지를 데리고 외교부 장관 공간에 갔다는 거는 부인을 못 하잖아요. 네. 이분들이 지금 허위사실이라고 한 것은 딱 하나예요.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 장관 부인에게 직접 비켜달라고 주장했다. 제가 언제 마주쳤다고 했나요? 그쪽 관계자가 피해달라고 해서 피해줬고 그래서 마주치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김건희 씨가 직접 외교장관 부인에게 나가달라고 한 게 아니라 같이 간 관계자를 통해 그런 뜻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간 CCTV를 공개하면 된다 지적했습니다. CCTV만 틀면 그 입구에 다 있거든요. 걔 안고 들어가는 모습이 바로 나올 텐데. 네. 그리고 외교부 장관 사모님이 정원 일대를 배회하는 모습이 바로 찍혔을 텐데. 공개하세요. 고발하면 증거물로 그걸 압수해야 되니까. 나는 고발하길 바라고 있다 이거예요. 그 CCTV 공개하기 위해서. 자, 지금까지 관저가 육군 총장 공간에서 외교장관 공간으로 바뀌기까지 과정과 김건희 씨 방문 상황을 둘러싼 공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김 씨 개입 여부를 두고 엇갈리는 두 주장 중 어디에 무게를 둘지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인수위 TF에선 김 씨가 외교장관 공간을 방문한 뒤 관저가 바뀐 것이 아니다 주장을 합니다. 실무진이 먼저 육군 총장 공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으로 외교장관 공간을 낙점한 뒤 김 씨는 앞으로 직접 살아야 할 처지에서 미리 둘러본 것에 불과하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육참 총장 공간을 검토했을 때는 육참 총장 공간을 가보신 거고 또 외교 공간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나서 가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직접 살아야 되는 집이니까. 그러나 이 주장엔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 육군 총장 공간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문제점을 발견해 바꾸게 됐다는 주장이 석연치 않습니다. 3월 20일 윤 당선자와 TF 팀장이 직접 육군 총장 공간을 관저로 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보 공백 우려를 들어 졸속 이전에 반대하던 현 정부를 밀어붙이다시피 해 육군 총장 공간 리모델링을 위한 예비비 25억 원 지출을 통과시킨 게 4월 6일입니다. 적어도 이때까지는 TF에서 육군 총장 공간의 문제점을 몰랐거나 알아도 별것 아니거나 해결 가능한 정도라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몰랐다면 중대한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몰랐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 비용을 25억 원으로 책정한 것이 다른 누구도 아닌 TF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막대한 금액을 책정하기 위해선 건물 상태에 대한 기초적 조사와 검토를 거쳤으리라고 보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TF는 이런 상식과 전혀 다른 설명을 했죠. 당초에 이제 육군 총장 관사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던 이유는 육군 총장 관사는 지금 거의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취임하기 전부터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입주하실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전문가들이 이제 육참 총장 공간을 가서 검토를 쭉 이제 건설 전문가들이겠죠. 한 결과 비도 새고 또 너무 낡아서 사실 애초 자신들의 판단이 부실했다고 직무유기를 자인한 건데요. 비가 셀 정도라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무작정 덜컥 25억 원을 잡았다는 주장 여러분은 믿기시나요? 설사 처음 25억 원을 산정할 때까지는 정확한 건물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쳐도 4월 6일 국무회의 통과 때까지는 뭘 했다는 건지도 의문입니다. 25억 원을 처음 언급한 건 3월 20일 윤 당선자 자신입니다. 한남동 그 공간을 이제 하나 쓰기로 했는데 그 공간을 또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경호시설 하는데 25억. 그래놓고 TF는 보름 넘는 시간 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다가 4월 6일 이후 갑작스럽게 공간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게 됐고 대안까지 며칠 만에 다 검토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히려 건물 상태가 아닌 다른 어떤 요인이 갑작스럽게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갖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둘째, TF 주장대로 시간대를 재구성해 보더라도 김건희 씨 방문이 반드시 TF 결정 뒤 의례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는 단정 짓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TF는 김 씨가 육군 총장 공간과 외교장관 공간을 각각 한 번씩 둘러봤다고 밝혔습니다. TF는 김 씨가 언제 방문했는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날짜는 모르겠다. 육군 총장 공간이 우리가 처음에 건의를 했을 때 하고 나서 한 번 가서 봤고, 이제 외교부 장관 공간을 우리가 건의하고 나서 또 가서 봤다. 3월 말 4월 초 이럴 때다. 육군 총장 공간은 이곳을 관저로 건의한 3월에 방문했고, 이어 외교장관 공간은 TF가 대안으로 건의한 4월에 방문했다는 겁니다. 설령 외교장관 공간은 TF 건의 뒤에 둘러보는 차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에 앞서 육군 총장 공간 방안을 폐기하는데 김 씨의 영향력이 작용한 건 아니냐 하는 건데요. 애초 TF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예비비 25억 원까지 책정해서 육군 총장 공간의 리모델링을 추진했으나 김 씨가 방문한 뒤 이런 방침을 급하게 바꾸게 된 건 아니냐는 의문입니다. TF가 먼저 육군 총장 공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찾은 게 아니라 김 씨 방문의 결과로 문제점을 인지하고 외교장관 공간을 대안으로 찾게 된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TF 건의로 김 씨가 육군 총장 공간을 찾았다는 설명에 비춰봐도 TF는 3월 말 김 씨가 방문할 때까지도 이곳이 관저로 쓰기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건희 씨가 외교장관 공간을 둘러보면서 여기가 마음에 들어 라고 말했다는 한겨레 4월 27일 기사 내용 잊지 않으셨죠? 인수위는 한겨레의 4월 23일 기사에는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27일 기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살펴본 맥락 속에서 볼 때 김 씨의 이 말도 더욱 분명한 의미를 띠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추정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TF 건의로 육군 총장 공간을 방문한 김 씨 눈에는 TF와 달리 공간의 문제점이 선명하게 들어왔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김 씨의 판단이 TF가 관저를 변경하는 데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외교장관 공간이 대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김 씨가 공간을 찾아 이곳이 마음에 든다 의사를 표시한 것이죠. 이어 TF는 이곳을 관저로 최종 확정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방문 일자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TF의 설명만으로 이번 공방의 진실에 다가서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언론의 취재와 정치권의 주장, TF의 주장과 거기 담기지 않은 행간의 의미까지 포괄할 때 실체를 분명히 포착하기 위해 무엇을 더 캐묻고 파고들어야 하는지라도 가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일부에선 설사 김건희 씨가 관저 변경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들 뭐가 대수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차피 자기가 들어가 살 처지에서 장소 선정에 관여하는 게 무슨 문제냐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 관저는 윤 당선자 부부의 개인주택이 아닙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은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의 의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백악관, 프랑스의 엘리제궁 등을 떠올리면 관저의 공적 의미와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질 측면에서 봐도 관저 운영에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갑니다. 이런 장소를 5년 임기의 대통령이나 가족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옮기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국민의 뜻을 모아 국가 100년 대계로 추진하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어떤 사정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한다면 적어도 결정과 추진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만큼은 반드시 보장해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할 것입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간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100년 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윤 당선자의 집무실 관저 이전 추진엔 졸속, 불통, 부실의 오명이 씌워져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윤 당선자 자신이 자초한 일입니다. 여기에 관저 변경은 졸속에 또 한 번의 졸속이 겹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졸속 변경이 당선자 부인의 개인적 취향에 근거해 공적 논의가 생략된 채 이뤄진 것 아니냐 의혹마저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왜냐하면 관저도 그렇죠. 청와대 이전만큼 중요한 의사결정인데 이게 어떤 통로를 제시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서 보고 낙점하고 그 다음에 확정됐다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순서로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낙점됐다, 확정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봤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문제를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만약 김 씨 방문 뒤 그 영향으로 관저 변경이 이뤄진 것이라면 이는 김 씨 개인이 공가사를 혼동한 해프닝을 넘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수 ETF라는 공적 조직 자체가 당선자 부부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유화된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들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관저 졸속 변경의 진실은 무엇인지 묻고 또 캐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논설에서 함께 계속하겠습니다.